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문법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었죠. 이렇게 기업들도 자기들이 얻은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봉사활동이 말이 쉽지 직접 실천에 옮기는 건 좀 어렵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매일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거니 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저처럼 누군가가 하겠거니 하고 물러서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으면, 면 몰라도입니다. 으면, 면 몰라도는 어떤 사실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앞문장에서 나온 상황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이 옵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으면 몰라도, 받침이 없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면 몰라도가 옵니다. 또 과거형으로는 at, 였으면 몰라도를 씁니다. 명사는 이면 몰라도와 결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무 매우면 몰라도 보통 한국 음식은 다 잘 먹어요. 여기에서 비읍 불규칙 형용사 맵다가 와서 매우면 몰라도의 형태로 사용되었네요. 이 문장의 의미는 특별한 경우인 너무 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국 음식은 다 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2번.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몰라도 영수는 꼭 합격할 거예요. 이 문장은 영수가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는 시험에 꼭 합격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으면 몰라도 앞에 나와 있는 영수가 시험에서 실수를 하다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수가 꼭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예문도 볼까요? 50% 이상 할인 행사를 하면 몰라도 저는 절대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요. 이 문장은 50% 이상 할인 행사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겠습니다. 4번. 구입하신 제품이 손님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으면 몰라도 일주일 이내에 가져오시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부주의는 조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 파손되다는 제품이 깨져서 못 쓰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입한 제품이 손님의 잘못으로 못 쓰게 된 상태가 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세요? 문법 으면, 면 몰라도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 이해가 되셨죠? 그럼 책 52쪽 문제를 볼까요? 문법 으면, 면 몰라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서로 연결해서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오른쪽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회사 차원에서 참가하다 라고 쓰여 있네요. 즉,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해서 모두 참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른쪽의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첫 번째 문장도 볼까요? 직장인이 혼자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매일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결정해서 회사 전체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인 혼자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활동을 참가하기란 정말 힘들겠죠. 자,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회사 차원에서 참가하면 몰라도 직장인이 혼자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왼쪽의 상황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어떤 상황들인지 오른쪽 상황과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다 연결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르신은 원래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원래 의미와는 달리 보통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네, 가능한 한 자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와 연결하셨죠? 여기에서 가능한 한은 가능하다면 또는 되도록과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 몰라도 가능한 한 자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양로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자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도 연결해 볼까요? 월급을 지금의 10배쯤 주다와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오른쪽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회사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와 연결하셨죠?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월급을 지금의 10배쯤 주면 몰라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회사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장도 볼까요? 무료로 먹게 해주다와 어떤 문장을 연결하셨나요? 네,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식사를 할 생각은 없어와 연결하셨죠?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무료로 먹게 해주면 몰라도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식사를 할 생각은 없어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 문장은 음식을 무료로 먹게 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서울에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기다 라는 문장과
오른쪽에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와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서울에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몰라도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직장이 생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법, 음연, 면 몰라도의 의미와 그 용법을 이해하셨죠? 다음 두 번째 배울 문법은 겠거니 하고입니다. 겠거니 하고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단정하거나 미루어 짐작해서 어떤 행동을 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 사용한 get은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동사와 형용사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겠거니 하고가 붙습니다. 또 과거형으로는 at, 였겠거니 하고를 씁니다. 명사는 이겠거니 하고와 결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1번. 밖이 춥겠거니 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오늘 나와보니 봄날처럼 따뜻하네요. 이 문장은 밖이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2번. 치즈를 넣은 김치찌개는 느끼하겠거니 하고 입도 안 대봤어요. 여기에서 입도 안 대보다는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넣은 김치찌개는 당연히 느끼할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3번. 지금쯤은 집에 돌아왔겠거니 하고 지나는 길에 들러봤어요. 지금쯤 이미 집에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4번.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들 도착했겠거니 하고 모임 장소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다들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모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임 장소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문을 보면서 문법 겠거니 하고의 의미와 그 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법 겠거니 하고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책 53쪽을 보세요.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실 때 앞, 뒤의 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의 말을 보시면 이번 바자회 행사가 생각보다 홍보가 덜 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덜은 예상한 것보다 적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상보다 바자회 행사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나에 있는 밑줄 친 부분에 문장을 써 넣기 전에 아래의 가의 말을 볼까요? 요즘 사람들이 신문을 별로 안 보잖나? 이제라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가의 말을 보시면 나는 바자회 행사 홍보를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으로 한 것 같네요. 사람들이 이 신문의 광고를 보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바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걱정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서 뒤의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다 알겠거니 하고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래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대화를 보고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써넣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가의 말을 볼까요? 내가 새로 샀다는 이 가방 안이 찢어졌는데 알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나가 산 가방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가방 안이 찢어져 있는 걸 가가 발견하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쓰기 전에 다음 가의 말을 볼까요? 아무리 유명한 회사 수입품이라도 물건의 품질을 잘 확인하고 사야지 라고 했네요. 마지막 가가 이야기한 것은 나가 말한 후에 가가 나에게 조언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의 말을 보고 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가방이 유명한 회사의 수입품이라서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산 것 같네요. 그래서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뭐라고? 유명한 회사의 수입품이라서 좋겠거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샀는데 라고 밑줄 친 부분에 써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대화도 볼까요? 먼저 가가 이야기한 것을 볼까요? 미선아,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고 김치찌개가 너무 싱겁다고 말하고 있네요. 나 부분의 이야기를 써 넣기 전에 마지막 가의 말을 볼까요? 김치가 짜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가의 말을 보고 나가 한 이야기를 추측할 수 있겠죠? 나는 김치가 짜니까 물을 많이 넣어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김치가 너무 짜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물을 많이 넣는 게 맛있겠거니 하고 물을 많이 부었는데 라고 써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대화도 볼까요? 가가 나에게 말합니다. 김 부장, 계획서 다시 해오게. 행사 기간이랑 비용 계산이랑 다 엉터리야. 이 대화는 회사 안에서 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는 나의 상사 같은데요. 가가 나에게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계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에 상대를 낮춰서 쓰는 표현인데요. 보통 나이가 많은 교수가 제자에게,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는 나에게 계획서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있네요. 행사 기간이랑 비용 계산이랑 다 엉터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엉터리는 보기보다 아주 실속이 없거나 실제와 어긋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가 나에게 받은 계획서가 실제 행사 기간과 비용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죠.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채우기 전에 마지막 가가 한 말을 볼까요? 이 과장이 아무리 꼼꼼해도 부장인 자네가 다시 잘 검토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계획서는 이 과장이 작성한 것 같네요. 이 과장이 꼼꼼한 사람이라서 계획서를 당연히 잘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네는 말하는 상대방을 조금 낮춰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 꼼꼼한 사람이라도 상사가 검토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부분에 이 과장이 꼼꼼한 사람이라서 계획서를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을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써 넣으시면 좋을까요? 꼼꼼한 이 과장이 작성한 계획서라서 잘 했겠거니 하고 대충 봤는데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과장이 작성한 계획서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개거니 하고를 사용해야겠죠. 그럼 마지막 대화를 보겠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양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준비했어? 여기에서 딱 맞게 준비하다의 딱은 무슨 뜻일까요? 적지도 많지도 않고 아주 정확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나가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의 양이 정확히 잘 맞은 모양이네요. 그럼 나 부분을 완성하기 전에 마지막 가의 말을 볼까요? 아무리 손님을 많이 치러도 그렇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법인데 말이야. 아주 알뜰한 주부인가 봐. 여기에서 치르다는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일을 겪어내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치르다는 손님을 많이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을 대접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아무리 여도 그렇지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와 비슷한 의미로 아무리 상대방이 말한 경우라도 어떤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탄하면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님을 많이 치러도 그렇지 음식의 양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딱 맞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법 는 법이다가 나왔는데요. 문법 는 법이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그렇게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주로 자연스러운 법칙이나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손님이 많을 때 음식의 양을 정확하게 맞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라는 의미로 음식을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알뜰하다는 일이나 살림을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규모 있게 잘 하다의 의미입니다. 보통 알뜰하게 살림을 하다라고 하면 생활비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림을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가의 말을 보고 앞에서 나가 한 말을 추측한다면 어떤가요? 아마 손님을 대접한 경험이 많아서 이 정도의 손님이라면 이 정도의 음식량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문법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평소에 손님들을 많이 치러봐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준비했어요 라고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두 문법 으면, 면 몰라도와 겠거니 하고를 같이 연습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책 54쪽을 보세요. 다음 표를 채우고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하게 된 계기를 쓰고 그 고민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 현실의 생활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시면 되는데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 안에 첫 번째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요? 네, 회사를 옮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그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가요? 월급이 많은 걸로 유명한 대기업의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길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새 직장으로 옮겨도 지금처럼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때 현실 상황은 어떤가요? 10년째 다녀서 익숙한 지금 직장이 제일 편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네, 더 이상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계기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을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를 가정해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표에 간단히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내용을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글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의 상황을 배운 문법으로 정리한 글을 볼까요? 아래의 보기를 같이 봅시다. 월급이 많은 걸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얼마 동안 고민을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 직장처럼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몰라도 10년째 즐겁게 다닌 지금 직장이 내 적성에 제일 맞는 곳이겠거니 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준다는 대기업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처럼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10년째 즐겁게 다닌 이 직장이 자신의 적성에 제일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자꾸 졸라서
친구가 다니는 학원으로 옮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조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학원의 선생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만큼 잘 가르칠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만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럼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글을 쓴 것을 확인해 볼까요? 다른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자꾸 졸라서 얼마 동안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그 학원의 선생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만큼 잘 가르치면 몰라도 우리 선생님만큼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겠거니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글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상황도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다른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하고 흔들리고 있네요. 소개받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상형이 아니라면 지금 나를 공주처럼 또는 왕자처럼 모셔주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문법 음연, 면 몰라도와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한동안 고민을 했다. 그런데 소개받을 남자가 완전한 나의 이상형이면 몰라도 나를 공주처럼 모셔주는 지금 남자친구가 최고겠거니 하고 안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글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 한다고들 야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의미로 남녀노소, 성별이나 나이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야단은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도 남들처럼 살을 빼기 위해 굶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네요. 사실 지금 아주 건강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의 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도 지금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법 음연, 면 몰라도와 겠거니 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 한다고들 야단인데 나도 남들처럼 살을 빼기 위해 굶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다. 하지만 굶어서 살을 빼도 지금의 건강이 유지되면 몰라도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거니 하고 굶는 다이어트는 안 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완성하셨죠? 그럼 이제 다시 52쪽으로 돌아가서 배운 문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52쪽의 맨 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배운 문법과 표현들을 정리해보는 복습 시간이 될 겁니다.
다 읽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엔 봉사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하는 말을 들어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만 여겼었다. 여기에서 문법 이라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것을 예를 들어서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봉사나 나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 차이가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봉사, 나눔이라는 말은 자기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다를 의미해서 이 사람은 봉사나 나눔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들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볼까요? 봉사나 나눔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많아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나같이 특별한 재주도 능력도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희생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이익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각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풀다는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겠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없는 자신과 같은 사람은 봉사나 나눔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문법, 음연, 면 몰라도를 사용했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서서 하겠거니 하고 남에게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장 맨 앞에 쓰인 아니는 앞에서 말한 것을 부정하면서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또 굳이는 일부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겠거니 하고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 우연히 갔던 장애인 시설에서 나는 경험했다. 내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을 어긋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런데 친구를 따라 우연히 갔던 장애인 시설에서 나는 내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경험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의 손발이 되어주면서 나눔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 사람은 장애인 시설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을 도와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면서 봉사나 나눔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가깝게 있다라는 의미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실감하다는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을 받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 시간이 너무 없으면 몰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배운 부분을 정리하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과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나요?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책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찾는다면 수업을 들으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들과 표현들도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